무주택자였을 때는 이 목표나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1억 모으는 건요, 네. 진짜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지역을 하셔야 돼요. 현금 8억 정도면 사실 서울 아파트 매입하기도 힘든 금액이었는데, 힘들죠. 네, 저는 그 지금도 역세권에 힘들죠. 건물을 매입해서 신용까지 포함해서는 최대 80%까지 나옵니다. 그래도 남거든요. 이게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교통이라든지 학군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빌딩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할 테고 대신에 이제 뭐 강남 종은 다 알겠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허들이 있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네. 좀 대표님이 보시기에 좀 그렇게 좀 향후 가치가 괜찮을 만한 네. 그런 빌딩 뭐 후보군이라든지 그런 좀 입지를 고르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지금 거래가 잘 되는 지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엑시트 할 수 있는. 제가 마포 망원동에 매입을 한 거는 네. 뭐 대지가 30평, 40평, 연남동도 뭐 그렇게 좀 작은 땅이 많거든요. 연남동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요. 아, 그렇죠. 많이 근데 올랐죠. 마포 지역 중에서도 좀 사옥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네. 사옥 수요? 네네. 아, 그런 약간 회사들, 회사. 네네. 그런 지역에 이제 또 상가 사무실과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잘 되는 지역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또 좋습니다. 제가 정말 수익 투자로 매입을 한 거잖아요. 네네. 현금 8억 정도면 사실 서울 아파트 매입하기도 힘든 금액이었는데, 힘들죠. 네, 저는 그 지금도 역세권에 힘들죠. 건물을 매입해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정말 관심 있게 보시면은 네 보이실 겁니다. 보통 지금 빌딩 같은 경우에는 한 대출이 한 몇 % 정도 나오죠? 전체 건물 금액 기준으로 하면은? 그냥 보수적으로는 매매가의 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보수적으로 봐도 네. 70%? 네네. 되게 공담, 많네요. 뭐 신용까지 포함해서는 최대 80%까지 나옵니다. 뭐 지금은 뭐 사실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금리가 높은데 네. 그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6개월이 걸리면 그 6개월 걸리는 뭐 6%, 7%대까지 뭐 넉넉하게 이자를 계산하고 그 실투자 현금에 넣어놓고 사업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렇게 되면 넉넉하게는 뭐 8개월까지. 왜냐면 거기에 임대차가 맞출 것까지 생각을 하면 내가 가치 상승 행위를 해놓으면 임차인이 맞춰지고 거기에서 이자가 커버가 되잖아요. 네. 저도 금리 사실 많이 올랐는데도 지금 고액 임대차를 맞춰서 지금 그래도 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고금리 시기에 투자의 방향도 디벨롭 하는 그 사업 기간의 동안에 그 이자 비용을 계산해서 사업 내 실투자연금에 넣어놓고 진행을 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저희가 최근에 어제 지점장님 만나 뵀는데 지금 고정금리가 네. 변동금리보다 이자가 더 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완전 그런 똑같아요. 말은 이제 곧 내려올 거라는 얘기거든요. 아. 이자가. 아.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가고 좀 보합이었다가 천천히 내려올 건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제가 계약하고 바로 잔금을 하고 잔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하고 디벨롭을 하려면 명도도 해야 되고요. 뭐 그렇게 기간을 넉넉하게 한 6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럼 이 잔금하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제가 올 12월에 계약을 하면 내년 6월 달에 잔금을 하죠. 저는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또 그때부터의 이자 비용을 계산하고 1년치를 계산을 했을 때 가치 생성 기간이 1년 반 정도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고금리 시기였다가 부동산 시장이 얼어있다가 또 호황기, 또 상승기가 올 때가 있죠. 그때 저는 가치가 높게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결과적으로는 이 금리가 좀 내려오는 그런 네. 상황이 온다면은 뭐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그 중에서 이제 빌딩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호황을 맞을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금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지금 두려워서 이제 투자 못 하시고 많이 공부하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현장에 가서 많이 보시고 하시면 이게 딱 느낌이 오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그 1년치의 이자를 다 계산을 하시고 계약할 때부터 그림을 그리시고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상승기 시장이 올 겁니다. 그래서 남들 안 할 때 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역발상 관점에서 정말 그때 가치가 해야지. 상승될 때가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시 네. 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첫 보증금 1억을 가지고 네. 투자를 하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막 내가 이제 뭐 빌딩이라든지 부동산 투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좀 반면교사 삼아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아까 1억을 모으기까지가 제가 그 분양을 받고 제가 실거주를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입주를 해야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만 제가 가지고 무주택자였을 때는 이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 설정하고 그것을 꼭 모아야 됐기 때문에 계약금 날리는 거잖아요. 못 모으면은. 그래서 제가 자금을 다 준비하고 계약했던 게 아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저에겐 정말 생계적이었고 정말 필수적이었고 정말 악착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정말 주말도 없이 일을 해서 1억을 모으게 됐는데 그 1억 모으는 동안 그러니까 눈사람도 눈을 작은 눈부터 이렇게 굴려서 그렇죠. 만드는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불과 5년 전까지 무주택자였다가 이게 자산이 5년 만에 160억까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그 1억 원은 돈으로 어떻게 분양권 투자하고 어떻게 아파트 투자했고 그렇게 해서 건물로 매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 나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시드머니, 이 자금을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우리 직원들도 항상 물어보는 게 그 돈을 어떻게 모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1억이라는 숫자가 되게 네. 좀 약간 상징적인 숫자이면서도 어렵죠. 단기간에 절대 월급쟁이들은 네. 모을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근데 제가 그 1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3천 모으고 5천 모으고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정도 모으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모을 때는 사실 뭐 말씀드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껴야 된다. 저 친구들도 안 만나고 정말 그렇게 뭐 먹을 거 안 먹고 그렇게 뭐 아이도 원래는 제가 돌봐야 되고 하지만 정말 그때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일을 했거든요. 아이도 너무 보고 싶죠. 제가 아이 태어났을 때 감정이 먼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 혼자 일하게 하고 저 혼자 아이를 봤더라면 제가 지금의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는 그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모은다면 네, 그게 이제 계속 불려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목표 설정하고 실천하고 목표 설정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분양권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어떤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내가 투자했던 그 시드머니 그리고 그것을 매각했을 때 그 수익금과 만나서 또 더 좋은 급지 아니면 또 좀 더 큰 거 이렇게 불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1억은 어떻게든 이제 단기적인 목표를 여러 개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달성을 해서 모은 다음에 그 1억 모으는 건요, 진짜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안 입고, 안 먹고, 안 썼습니다. 그렇게 모았어요. 남편하고 정말 1년 우리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월급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뭐 계약을 많이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말 주말까지 미팅해서 그 돈을 모았던 거죠.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러면 이렇게 1억을 모아서 그렇다면 약간 좀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 이를테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건물주가 되셨잖아요. 네네. 그럼 1억을 어떻게든 모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테크트리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자산을 불러나가는 추천해 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모으는 동안 내가 어디에 그 목표 설정을 해야 될지 사실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죠. 진짜 요즘은 근데 유튜브 정보의 시대가 많은 시장이긴 하지만 진짜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가서 강의들이 많거든요. 뭐 경매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아파트 뭐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는 뭐 카페에서 공부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공부를 한다면 목표 설정도 되고 내가 그 공부를 했을 때 사실 나는 잘 모르겠어. 두려워. 하지만 그 강의에 또 그 강사님, 멘토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또 같이 얘기하고 또 실천을 한다면 또 그 실패 없는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또 강의에 나와 같이 하고 있는 수강생분들 그런 분들과 또 같이 공유하면서 또 정보교류도 하고. 네, 정보 교환도 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는 나 혼자만이 아닌 그냥 인터넷 지식이 아닌 현장에 가서 강의도 듣고 현장에 가서 또 현장 인장도 해보고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거기에서는 어떻게 투자해서 그 수강생분들하고 어떻게 뭐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나와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으는 동안 그냥 막연하게 모으는 게 아니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지? 내가 3천만 원으로 어떤 경매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그 먼 목표보다는 바로 앞 목표를 설정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네, 충분히 실패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뭐 경매라든지 그쪽 잘 보는 게 좋겠네요. 네, 시드를 네. 모은 다음에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네.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저희 직원 중에도 정말 실제로 경매를 받아서 네. 그때 자기가 사업
그 자금 대출을 받았대요. 어. 사업 자금으로 대출 받고 경락 대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올 대출로 이제 경매를 받았는데 그 아파트가 이제 좀 또 올라가지고 그걸 또 매각하고 이제 그렇게 수익 실현한 또 친구들도 있거든요, 20대에. 그래서 정말 관심 있게 한다면, 네, 실패하면 투자할 수 있고, 그 나 혼자서 하기에는 정말 두려워요. 건물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고 멘토쌤분들과 함께 한다면,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또 그 멘토분들은. 경험도 있으시고. 네, 경험 있으시니까, 선생님 어디에 투자할 건데 충분히 조언해 주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가서, 그 시드머니만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공부하고 실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우선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뭐 건물 두 채가 있다, 뭐 자산이 얼마다 이렇게 뭐 자랑하려고 하거나 투자를 뭐 지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정말 무주택자였던 워킹맘인 저 역시도 정말 단계별로 목표 설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용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고,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분양권을 매입했을 때도 미분양이 있었던 시기였고, 우면동에 있는 아파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도 정말 그 아파트 시장이 얼어 있으면서 박근혜 정부 때 막 대출을 막 70%까지 해주겠다, 막 LTV 풀어주겠다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하락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그러니까 뭐 하락기 시장, 뭐 상승기 시장 있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스터디하시면서 하신다면은 정말 성공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사실 뭐 부동산 투자하라 뭐 이런 말 하면은 조금 못 들어요, 사실. 네,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투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막 하락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은 이게 아시다시피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상승 사이클이 있으면 하락 사이클이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락 사이클에, 즉 하락이 끝나가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 사실 사야지 기대 수익률이 당연히 높은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고 특히나 뭐 일반 아파트 투자뿐만 아니라 빌딩 투자라든지 네. 그런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지금부터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또 충분히 스터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좋은 조건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은 또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네. 계시니까 거기 가서 많은 정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영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